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사실 뭐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이라고 이제 내용은 썼지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죠, 사람.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특성상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하는, 그다음에 그 광고를 하는 이런 역할을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수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제품력이나 보상 플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마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람이 답이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답이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쉽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답이다. 사람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어.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도요. 사람만 제대로 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어떤 업종이든 다 사업은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인원이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들을 취합을 해서 원팀으로 만들 것이냐. 한 사람의 능력이 10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해보니까 그 한 사람의 능력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가지고 그게 덩어리를 이뤘을 때 그때의 그 힘은 정말로 그 가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다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현재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알렉스 그룹이 여기까지 온 게 아마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트워크를 거의 해보자는 아마 지금 이 화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의 뭐 7, 80명의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엔젝타가 알렉스 그룹이 처음인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의 능력, 이 사업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은 따로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참 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참 남녀 간의 사랑만 내맘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사업도 어떨 때 보면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죠? 스폰서 마음과 파트너 마음. 파트너가 원하는 걸 스폰서들이 제대로 이해 못 해줄 때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참 내 맘 같지 않다. 아우 답답해. 아우 속상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내 맘 같지 않은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파트너 입장이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스폰서 입장이었을 때, 왜 스폰서는 항상 파트너를 생각해주고 파트너를 유해줘야 되는데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유해주지 않을까?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의무라는 거, 의무.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의무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리더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리더분들은 아마 스폰서로서의 의무감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소개하신 분이고 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거꾸로 놓고 보면 파트너들도 그에 대한 의무감이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 스폰서들은 반드시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분명히 다 할 거예요. 하지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분한테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누가 줘야 되는 거냐? 그 이유는 바로 파트너들이 스폰서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감이라는 거는 단방향이 아니고요. 항상 쌍방향입니다. 스폰서도 파트너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을 반드시 다 해야겠지만 파트너들도 반드시 스폰서에 대한 의무감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그럴 때 팀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아닐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조건 없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겠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이가 하나 있는 집보다는 둘 있는 집에서는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큰 애보다는 작은 애가 더 이뻐 보일 때가 있고 작은 애보다 큰 애가 더 이뻐 보일 때가 있고 아마 이런 경험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겁니다.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면 부모이지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 조금 더 살가운 거고 왠지 이렇게 이게 좀 까칠하고 항상 24시간 사춘기인 자녀들 보면 마음은 짠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말이나 행동은 그렇죠. 아유 이놈 자식.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남남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심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파트너를 뭐라고 할 거 없고요. 파트너가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내 모습과 파트너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내 파트너는 나의 어떤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파트너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의 이쁜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번 생에는 조금 쉽지 않을 테니까 다음 생에 하시고요. 그거 말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항상 먼저 인사하고 웃는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예. 아마 스폰서로서 파트너한테 원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나의 파트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너무나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참 쉽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근데 그 자식을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맞아 옛날에 내가 이랬었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근데 나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되돌아보느냐? 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의 모습이 내 파트너의 한 분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파트너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 제 얘기를 드리면 저희 파트너들은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제 모습을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파트너들은 엄청 잘 따집니다. 여기서 지금 찔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찔리는 사람. 이주희 사장님 화면이 엄청 커지네요. 갑자기. 왜들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엄청 잘 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도 지금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웃지를 못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차도남이라고. 예전에는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조금 이렇게 우리 김명호 사장님 오늘 엄청 웃으시네. 우리 김명호 사장님 스폰서 누구예요? 제가 어떻게 치약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야지. 우리 김명호 사장님, 제가 오늘 반하겠습니다. 클로즈업을 해놓으니까 더 잘 보이네요. 제가 잘 웃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많이 지청구를 먹었어요. 왜 당신은 사업을 하러 와놓고
이 사업에서는 웃는 게 기본인데 왜 항상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기분 나쁜 것도 없고요. 그냥 너무 기분 좋은 건데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은 그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 그 얘기 한마디에 제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뭔가를 그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신상기라는 사람이 변한 모습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안 보였다고 나중에 와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한 소심한 그 O형이라 가지고요. 잘 삐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대신 옆에 와서 슬쩍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지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파트너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파트너들이 좀 잘못 쓰면 좋을까? 내가 파트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거는 없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그룹장이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영원히 알렉스 그룹의 그룹장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 파트너들이 빨리빨리 더 성장을 해서 저의 자리로 올라오시고 또 그 밑에 파트너들을 그 자리로 올려야 되는 그게 사업이고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들 서포트하는 역할에다가 집중을 해야겠죠. 뭐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랬을 때 나 다음에 오시는 그룹장한테는 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노하우가 뭘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들의 파트너한테 어떤 DNA 나의 이런 모습을 당신이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부분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나의 DNA, 여기서 DNA라고 쓰니까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사장님들 저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아니면 긍정적으로 한번,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어떤 내가 내 파트너한테 주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파트너한테 주고 싶은 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내 파트너의 이런 장점은 나도 좀 갖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제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일방적인 건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사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이 사람과 같이 팀을 이룬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딱 하나만 딱 해결이 되면요. 그거보다 쉬운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 배려와 존중만 있다 그러면 아마 스폰서나 파트너하고 서로 옥신각신할 이유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어요. 사업이 팀워크가 그거보다 잘 맞춰지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내 맘 같지 않은 걸 내 맘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당장의 효과로는요. 내 파트너가 나한테 맞췄을 때 내가 파트너한테 맞췄을 때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빨리 나타나는 건요. 그만큼 빨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와 존중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대표님의 지론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대표님의 지론을 아시는 분 여기다가 채팅에다가 써서 올리신 분 중에 맞은 분이 있으시면요, 제가 커피 한 박스 쏘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론이 있어요. 그거대로 안 쓰시면 안 돼요. 대표님의 지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론을 처음엔 너무 쉽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 생각.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쓰시네요. 그죠? 기부? 기부? 기부 앤 테이크. 그건 강의 자료고요. 이주희 사장님 함부로 그렇게 글 쓰는 거 아니야? 저기 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답은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이주희 사장님은 항상 그걸 듣기 때문에 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파트너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진짜. 저희 대표님의 지론이 뭐냐면, 사람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 정든다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렇게 뭔가를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고 그 안에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제가 배가 나온 게 절대로 제가 게을러서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밥이라는 거, 그 밥이 정말 그냥 식사의 기능 그거 이상은 없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배려라는 걸 거예요. 배려. 나와 같이. 요새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물론 현금을 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현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카드가 있어서 밥을 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배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왕이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왕이면 여기서 일을 시작을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를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게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할 테고요. 그 사람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계속 무거운 얘기를 하면 힘들 테니까. 사업은 항상 결과가 중요하죠. 그죠? 한번 웃어달라고요? 제가 또 너무, 또 주책 없이 또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죠. 제가 좀 이렇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그분이 갑자기 오세요. 그럴 때는 표정이 굳어지고 또 진지해져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채팅이요. 괜찮네요. 제가 하다가 놓치는 부분을 잡아주시네. 너무 좋아요. 안 보인다네요. 그죠? 자, 보세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인데 노하우 같지 않은 노하우예요. 너무 쉽고 단순한 얘기.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소비자가 많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어떻게 하면 사업자를 만들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이 줌 미팅이 끝나자마자 바로 애프터 미팅 하시고 또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아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가 많아야 성공을 합니다.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는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사업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제품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매력이 있을 때, 그때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할 때 그 사람이 오래 롱런을 하는 거지, 지금 입사 서류 받듯이 면접 보듯이 해가지고 받아서 나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사업자로 더 오래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는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왜? 저는 죽기 살기로 사업만 딱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제품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보상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사업 하나만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파트너들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 파트너들을 다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그 중에서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처럼 맨날 인상 쓰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전략 짜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사업을 목표로 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수입을 목표로, 근데 제품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제가 좋아서, 아니면 대표님이 좋아서, 유진이 그렇게 함부로 비웃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해서 한 분 한 분이 이 제품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거를 반복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를 만들고 싶으면 답은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세미나에 초대해라.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죠. 좀 식상한 얘기죠. 근데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바로 이런 원리예요. 세미나 안 오고도 사업하는 사람 많아요. 제 파트너들 중에는요, 세미나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사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세미나를 안 와도요, 자기가 할 역할이 뭔지를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사업자를 만드시겠습니까? 큰 리더를 만드시겠습니까? 사업은 꼭 세미나를 오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더는 큰 조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리더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리더를 만들려면 지금 이 자리에 한 80명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오희정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철 안에 있네요. 그러면 제가 저분을 리더를 만들려면 제가 지금 강의하지 않고 저 전철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청도의 미진 사장님, 지금 청도에 있네요. 그죠? 그럼 제가 청도의 미진 사장님을 리더를 만들려면 지금 제가 전철로 갔다가 전철에서 미팅을 해주고 다시 청도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하나밖에 없어. 분신술도 안 되고. 제가 청도로, 서울로, 부산으로, 고흥으로, 전주로 제가 어떻게 다 뛰어다니겠어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달해 주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한 방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세미나 안 오셔도 돼요. 세미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제가 있는데 모이시면 돼요.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어차피 저한테 있는 걸 가져갈 거잖아요. 그죠? 대표님한테 있는 걸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표님이 동시에 10군데, 20군데를 못 돌아다니니 10군데, 20군데 있는 분이 대표님인 대로 모이면 되는 거고 그룹적인데 모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이는 그 자체가 세미나예요. 여기서 뭐 강의를 하고 뭐 PPT를 띄우고 뭐 영상을 이게 세미나가 아니라고요. 세미나라는 거는 어떤 리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 그 행위가 세미나예요. 시스템과 그래서 세미나는 조금 다릅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표님이 그룹장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킬로, 어떤 노하우로 전달해 주느냐, 그 전달해 주는 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시스템이고요. 세미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걸 가지고 세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왜 우리는 PPT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로다가 아무리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쉽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쉬우니까 PPT로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세미나의 하나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정말로 세미나는요, 리더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사람, 뭔가를 배워야 될 사람, 뭔가를 뺏어올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 그걸 가지고 세미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세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파트너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배울 게 있거나 받을 게 있거나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그게 스폰서로서의 세미나 준비입니다. 그게 강의가 됐든 프로모션이 됐든 전략이 됐든 뭔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파트너가, 소비자가 여러분들한테 올 거 아닙니까?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굴만 이쁘고 말아. 그럼 얼굴만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도 이쁜데 말도 잘해. 말도 잘하는데 밥도 사줘.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얼굴만 보러 왔다가 밥도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밥을 잘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밥을 잘 사시면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나만의, 신상기만의, 그레이스만의, 그 다음에 안학근 사장님만의, 김명화 사장님만의, 김남지 사장님, 김순옥 사장님만의 세미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없으면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세미나를 갖고 있는 리더 중심으로 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죠. 아마 당분간은 제가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조금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다음에 파트너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세미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도대체 엔젝타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거기서 지금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됩니까? 정말 성장은 되고 있는 거예요? 꼴랑 보니까 이 커피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던데 내가 과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통계는, 그 다음에 역사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통계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큰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엔젝타 회원수 성장수가 이렇습니다. 2014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인원수가.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커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알렉스 그룹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2017년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게 있죠. 알렉스 그룹이 독자적으로 알렉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2018년, 17년부터 준비해가지고 2018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제가 머리가 하얘가지고요. 요새 기억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해를 하세요. 조금 데이터가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자, 중요한 건 저의 기억력이 아니고요. 실제로 인원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평균 37%씩 인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사람들이 이 엔젝타 안에서, 이 알렉스 그룹 안에서 뭔가 희망이나 비전을 봤다라는 거겠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성장하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죠? 연평균 37%씩 인원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거는 일반 물류 제품으로, 그 다음에 기호 제품으로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물론 성장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성장하러 한 다음에 완화가 되든가 아니면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엔젝타는 지속적으로 평균 37%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더 많은 인원이 성장할 거고 2021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커피 때문에. 2015년도에 커피가 나오면서 이때는 성장이 안 됐었어요. 왜 안 되냐면 커피란 너무너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커피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복제하는 커피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가 됐더니 52억의 매출액이 120억으로 뛰더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 16년도에 다이어트 커피가 나오면서 2018년도 매출액이 240억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커피가 2개가 나왔는데 몇 배가 뛰었어요? 5배가 뛰었죠, 매출액이. 커피가 2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이어트 커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몸의 임상적인 반응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는 않지만 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항산화 커피는 정말로 몸의 반응이 극적으로 나타나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 2개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520억, 거의 600억에 달하는 매출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커피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나요? 아니요. 커피 성장세는 지금 이 2가지 제품 가지고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매출액에서 항산화 커피보다 항산화 커피 같은 제품이 하나가 더 런칭이 된다면 이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말을 해주나요? 데이터가. 자, 봅시다. 제 개인적인 걸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에 2개의 직급을 갔어요. 초기 직급이죠. 시니어 디렉터 브론즈.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실버 골드를 갔고요. 플래티늄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2019년도에 블루 다이아를 갔고 2020년도에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커피 하나 때문에 커피 하나로 제가 5년 만에 최고 직급을 올라갔어요. 과연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 어떤 한 개인의 사업자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직급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원도 지금 3만 명밖에 안 되는,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커피로 이렇게 직급을 간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가는데 500억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 매출액에서 새로운 라떼가 들어와서 매출액이 600억, 700억, 100억에서 150억 정도 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거는 이 추세를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들의 위치를 딱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 화면에 정중앙에 우리 그레이스 사장님 계시네요. 그죠? 그레이스 사장님 지금 이 사업하신 지 제가 플래티늄이면 그래서 봐 2015년이니까 1년, 2년, 3년 만에 간 거네. 그죠? 제가 3년 만에 플래티늄을 갔네. 대충 2년 6개월. 우리 그레이스 사장님 플래티늄 몇 년 만에 가셨어요? 1년요? 제가 2년 반 만에 간 거를 1년 만에 갔대요. 부럽죠?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긴 하지만, 억울해서. 근데 저런 분들이 갔어요.
제가 5년 만에 간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에서 3년 반 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하는 직급이 로열 크라운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로열 크라운 다이아몬드 외로워요.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가장 좋습니다. 그냥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만 가셔도 돼요. 지금부터 2년 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길어봤자 2년 반 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오실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항산화 커피, 파란색 항산화 커피 매출 추이에 여기 연결해가지고 라떼 커피를 내 거로 만들어서 이 연장선상에서 쫙 끌어올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이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원이 뭔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죠? 그렇죠. 이게 뭐죠? 사람. 신규동력, 자꾸 신규동력이라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라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항산화 커피로다가 일단은 전달을 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라떼가 나오면 이런 제품도 있어라고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라떼 커피가 6월 달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남았어요.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 여러분들의 그 활동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6년, 10년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얘기한들 중요한 건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결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럴 수 있는 세미나가 있습니까? 지금 있나요? 있어요. 드렸잖아요. 이거 드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은 결국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이거를 처음 전달해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세미나예요. 그게 시스템이고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갖고 있어. 자신감이 아직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갖고 있는 그룹장이나 아니면 더 크게 갖고 있는 대표님 중심으로 한 달 반 동안 모이면서 여기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내 거와 만들어서 그거를 파트너한테 전달시켜 드리면 되죠. 어제 이게 발표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왜 지금? 갑자기? 뭐 때문에? 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없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꼭 필요합니까? 그냥 접자고 할까요? 그냥?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냅둡시다. 뭐 어차피 준다는 거 뭐. 준다는데 뭐 거절할 이유는 없죠. 그죠? 추천 수당 2배 프로모션. 예. 14일 금요일 23시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몇 분이나 공지했죠. 오늘 공식적인 자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시까지, 전산으로 11시까지예요. 스폰서님, 다 준비됐고요. 다 했는데요. 카드가 안 와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회사에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는 됐었죠. 여태까지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11시가 딱 되면 스폰서님들 전화 받지 마세요. 차라리. 전화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안 해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죠? 빨리빨리 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요.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선은요. 비전팩도 좋고 어떤 프로모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출보다는요. 사람, 나랑 같이 할 사람, 나와 함께 성공할 사람, 이거를 통해서
인생 역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지금의 생활보다 두세 단계 더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게 지금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3년, 5년, 길게 10년까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우리 그룹장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하루 쉼 없이 여러분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라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라떼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쉼 없이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저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주신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